300만 원도 없는 서민들이 늘고 있답니다. 소액 대출을 위해서 저축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을 받으려고 가는데요. 대출금리가 무려 20%랍니다. 20%. 어떡하지? 대출금리 20%를 부담하고 300만 원을 빌린다. 그냥 거의 사채 수준인 것 같은데요. 그냥 300만 원의 대출이자 20%. 1년에 60만 원. 그러면 1년에 이제 60만 원 맞죠? 그러면은 한 달에 5만 원인데 이자를 내는 게 거의 이제 300만 원 빌리고 360만 원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. 사채급인데요. 그렇게 돈이 300만 원이 없어서 빌리는 사람이 과연 다 갚을 수 있으려나? 이러다가 저러다가 중간중간에 대출 연체해가지고 더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에 놓이는 건 아닐까라는 염려나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세상이 더 빡빡해지고 더 암담하고 더 막막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요. 걱정이죠. 이 엄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? 어떻게 지내야 되나? 돈이 없어서 겪는 그 고통, 눈치, 서러움, 이 위축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참 적지 않은데요. 참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암담하고 두렵고 많이 막막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어떻게 견뎌야 되나? 이 엄난한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. 지금의 시대에 다들 잘 나가고 다들 잘 지내고 아우디 끌고 다니고 되게 럭셔리하게 우아하게 오마카세 즐기고 양주 처먹으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그게 많아 보이니까 다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꽤나 딴판이더라는 겁니다. 참 막막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영끌들 비투족들이 이제 죽겠다고 조금씩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그들이 겪는 고통이나 충격이 아직 정점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지려나 라는 우려가 생기죠. 2%일 때 대출금리를 되게 쉽게 생각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제 대출금리가 4%가 됐다는데요. 5년 전에 빌렸던 사람들 이제 5년 이제 고정금리가 이제 변동으로 바뀌면서 이제 감당해야 될 이자 부담이 2배로 는 거죠. 그리고 2025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스트레스 DSR 3차 시행하고 가산금리 100% 적용하면요. 1.5% 가산금리 그냥 때리면 4%대인 게 5.5%, 6%, 7%, 8% 그냥 올라가는 게 순식간이다라는 겁니다. 시중금리는 4%, 5%라고 하는데 왜 나에게만 8%, 10%를 내라고 하는 거지? 뭔가 부당한 거 아니야? 라고 하지만 그 부당함이 싫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죠. 빚을 진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없죠. 그냥 금융권들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족쇄가 이미 채워진 겁니다. 족쇄에 채워진 금융노예들은 사는 게 빡빡할 수밖에 없고 엉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런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열로 떠들어대고 오 마이 라이프 이러면서 인생은 한방이다 이런 개소리 하는 놈들이 여전히 있습니다. 그들에게 걸려든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은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매우 충격적인 삶을 살고 있죠.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. 가끔씩 다큐 같은 데 나오죠.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고 삼각김밥 한두 개 먹고 냉동볶음밥 이런 거 먹으면서 배달 일하고 또 물류센터 가서 일하고 허덕이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더라는 겁니다. 정정당당하게 땀 흘려서 번 돈을 자기가 쓰면 억울하지라도 않은데 은행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니 이 얼마나 서글프고 충격적인 얘기입니까? 그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참 막막하고 참 두렵고 참 고민스러운 이야기입니다. 그러한 고민들을 앞으로 우리는 감내하고 견디며 살아가야 되는데 참 쉬운 얘기가 아니죠. 많이 막막하고 많이 두렵고 많이 곤욕스러운 이야기입니다. 앞으로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되고 더 우려스럽고 더 염려스러울 텐데 어떻게 살아가려나 걱정이죠. 걱정이고 고민이고 참 많은 이제 막막함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괜찮을 수 있으려나 견디려나 이런 걱정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. 잘 따져보고 조심하고 추스리며 살아가야죠.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엄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군가의 도움, 다른 누군가의 의지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더 이상 그런 걸 바라기도 어려운 시대이고요. 내가 죽겠는데 남을 도와준다?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?
지금 같은 시국에도 쉽게 돈 벌게 해준다고 접근하는 놈들이 있습니다. 개쓰레기들이고 사기꾼입니다. 그런 놈들의 말에 놀아나면 인생 끝장난다라는 겁니다.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누가 뭐라고 해도 좀 삶을 잘 따지고 잘 대비 대응하며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.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? 어떤 마음이 필요하나? 많은 고민들이 드는 것 매우 당연한 얘기다. 그리고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궁지에 몰리더라도 빚지지만 않으면 그냥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고 살길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정말 다행히 괜찮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이 험난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?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? 나아질 수 있겠냐? 또 감당할 수 있겠냐?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.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또 헤쳐나가야겠죠. 언제 어느 때든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. 곤욕스러울 수 있는 상황도 맞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아무리 힘들어지고 아무리 궁지에 내몰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면 또 사라지더라는 거, 그런 것도 생각합니다. 이제 더 이상 함부로 뭔가에 기대서 뭔가를 믿으며 사는 건 좀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안전하게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는 중이죠.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은 생각들이 드는데 누가 뭐라 해도 우리네 삶은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고 또 살아가야 되는 거고 또 이러쿵저러쿵 살아가다 보면 또 길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우쭐할 필요도 없겠다라는 거. 그런데 이제 지금처럼 무리하게 빚을 진 이들은 이제 금융권들이 이제 금리를 무지하게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답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정말 답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더 신중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밥을 굶는 한이 있더라도 빚은 지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살아야 그래야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나 왜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직도 힘들고 어렵다라는 걸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. 누구의 얘기가 맞고 누구의 얘기가 틀리다가 아니라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지금 느끼는 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 이제 그에 걸맞게 이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네 삶이 마냥 그냥 흘러온 게 아니더라. 우리는 누구나 다 티나지 않게 나름 각자 자기의 처지에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며 살아왔더라는 겁니다. 그러니 앞으로도 마음 단단히 먹고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300만 원이 없어서 저축은행에 대출금리 20%로 돈을 빌린다라는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많이 답답해졌습니다.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건데 아직도 그러한 것들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하니 그들이 행복한 건지 아니면 그들이 철이 없는 건지 아니면 아직 그들은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인 건지 사실 모르겠습니다. 어떻게 되었건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잘 되돌아보고 대비 대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